PD도 이제 금융 공부한 지가 꽤 됐지? 네, 저도 좀 많이 배웠어요. 펀드랑 ETF랑 청약도 배우고 채권도 배웠어요.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떤 상품을 가입을 해서 목돈을 마련을 해야 될지 이때까지 배운 거를 토대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 요즘 뉴스를 보면 경제 상황이 어떤 것 같아? 맨날 어렵다, 안 좋다 이런 것만 뉴스에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주식시장은 불안하고 경기 침체에 대한 메시지는 언론에서 계속 나오고 있고 금리는 높아지고 환율도 높고 인플레이션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은 종결나지 않았고 안 좋은 악재들이 많은 상태에서 너무 많이 불안하지? 네, 금리도 계속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지금 어떤 상품이 유리한지 잘 모르겠어요. 적금이 좋을지, 펀드가 좋을지, 아니면 뭐 다른 거를 해볼지. 이런 불확실한 그 시장 속에서 한 가지 상품에 올인을 하는 것보다 적금이랑 펀드랑 같이 운영을 해보자. 적금을 먼저 얘기를 해주자면 적금은 매월 일정한 금액이거나 자유로금을 해서 만기 때 이제 일정한 이자를 받아가는 상품이잖아. 물론 원금의 손실은 나진 않아. 5천만 원까지는 원금 보전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지. 펀드 같은 경우에는 원금 손실이 날 수 있는 투자 상품에 속하지. 그렇기 때문에 손실에 대해서는 너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기대 수익은 적금 이상의 기대 수익을 누릴 수도 있어. 그러면 적금과 펀드를 같이 운용하라고 얘기했는데 펀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금의 손실이 날 수도 있어. 일반적인 개방형 펀드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존재하진 않는데 보통 3년 정도를 끊거든. 너가 투자를 했는데 1년 뒤에 자금이 필요해. 근데 환매를 하려고 보니까 마이너스 30%야. 그러면 환매하기가 좀 부담스럽겠지. 하지만 적금이랑 같이 운용을 했을 때 만기 1년짜리 적금을 가입을 했잖아. 그걸로 해지를 해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적금으로 유동성을 확보하고 펀드로 적금보다 더 높은 기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야. 근데 펀드는 주식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요즘 같을 때는 조금 불안하지 않나요? 주식과 펀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줄게. 주식은 대표적인 직접 투자 상품이야.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이런 종목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지. 하지만 펀드는 간접 투자라고 볼 수 있어. 자산운용사에서 유능한 펀드 매니저들이 PD와 같은 여러 사람의 자금을 모아서 펀드 상품에 투자를 하는 거지. 이 상품들을 꼭 주식에 넣는 건 아니고 주식형 펀드도 있고 채권형 펀드도 있고 그리고 혼합자산, 그 다음에 특별자산 여러 가지 자산에 투자를 할 수 있어. 물론 부동산도 있지. 펀드는 종류가 너무 많아. 종류가 무궁무진한데 S&P 500 같은 미국 지수를 추정하는 인덱스 펀드가 있을 수도 있고 나스닥, 배당을 많이 주는 배당주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도 있을 수도 있고 글로벌 배터리라든지 전기차 그리고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너무 많잖아. 그 말은 그만큼 분산 투자를 할 수도 있다는 거야.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이런 불확실한 시장 속에서 적리식 투자는 상당히 중요한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해.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지. 변동성 장세에서 매매 타이밍을 잡기보다는 평균 매입 단가에 투자를 해라. 그러니까 즉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줄게. 그리고 3,000포인트까지 복귀를 했어. 이 사람의 수익률은 0%일까? 그렇지 않지. 이게 워렌 버핏이 강조한 코스트 에버리징. 쉽게 말하면 물 타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 지수를 따라간다든지 코스피 지수 아니면 선진 시장인 S&P 500, 나스닥 지수 이런 지수를 추정하는 게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